뉴질랜드 비행기 조종사가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지역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지역에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이 뉴질랜드 조종사를 납치한 지 이미 2달이나 지났는데요. 이런 분쟁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출신 조종사 이름은 필립 메르텐스라고 하고 37살 된 사람 남성입니다. 서파푸아 민족 해방군의 인질로 붙잡혀서 이 메르텐스라는 조종사를 정치범으로 규정해서 억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군에서 이제 메르텐스를 구출하고자 운동가 지역을 수색 중이었지만 이 반군과 결국엔 충돌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 사태가 종종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서파푸아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 조종사의 납치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서파푸아라는 곳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서파푸아는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로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인 그린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뉴기니 섬의 왼쪽 서쪽의 절반 지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뉴기니 섬 절반은 이제 파푸아 뉴기니 땅이고요. 파푸아 뉴기니는 1970년대 이제 호주로부터 독립한 국가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는 2001년도부터 이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작년 6월에는 5개 주로 나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천연 자원, 천연가스, 목재, 기름 같은 것들이 풍부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서파푸아 지역의 인구는 대략 500만 명 정도 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그 원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0년도, 1949년도 정도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독립을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서파푸아 지역은 네덜란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60년도에 이쪽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를 완전히 쫓아내려고 독립 전쟁을 일으켰고요.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또 서파푸아 지역에 대해서 통제권을 다시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69년도 정도에 이제 UN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주권을 인정하는 이 투표가 시행이 되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자유 파푸아 운동이라는 이 무장 투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OPM 자유 파푸아 운동이라는 이 투쟁은 아직 그 시족과 지역에 따라서 분열이 되어 있고 무장 정도도 굉장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60년대 시작된 이 분쟁 이후에 적어도 한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군은 1960년대부터 인권 유린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UN에서 따르면은 여러 종류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분리 독립을 원하는 반군의 공격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서파푸아 지역의 군사 정부 책임자가 2021년도에 반군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치안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런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 단체는
WF 그 세계 자연 펀드 소속의 26명 정도를 납치를 했고요. 그 중에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는 또 금강 직원들이 2명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반군에 의해서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일어난 이 뉴질랜드 조종사 납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그 반군 대변인이 이제는 외국인들을 납치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외국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지원을 하고 군대를 훈련에 조력을 하는 이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통치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반군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들을 적대적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건들, 조종사가 납치되는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아덴만 연명 작전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요. 2011년도에 대한민국의 해군 정예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 3호 해운 소속의 소말리아의 인근에 정박되어 있던 주얼리호의 인진들을 구출한 작전입니다. 주얼리호가 해적들한테 피랍이 되었을 때 그 언론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국제적인 정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무력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피랍되는 이런 행태는 자주 있어왔고 그때마다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인질들을 구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특수 군인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최소의 피해를 받은 채 인질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그 국가가 군사적인 위압감이 없으면은 주변 국가들한테 불필요한 견제 혹은 갈시를 받기 마련이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지켜주는 강한 군대가 있어서 모두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최근에도 북한에서 여러 차례 이제 무력 도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군사적으로 강대하기 때문에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FBI가 지난 17일 날 뉴욕의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루젠왕 씨 그리고 첸징핑 씨는 중국의 정부 요원으로 공모 및 사법 절차 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늘 2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에 대해서 중국은 해외 교민을 위한 서비스 센터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네요. 미 법무부는 체포 당일날 뉴욕 브롱크스 주민인 루와 맨해튼 주민인 첸이 중국 공안부를 위해서 중국의 첫 국외 경찰서를 세우고자 협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자들이 FBI가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해당 비밀 경찰서가 지난해
가을 정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브레온 피스 뉴욕 동부지검 검사장의 이번 기소 사건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뉴욕시 한복판에 비밀 경찰서를 설립하는 등 미국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외 경찰서,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영국이나 다른 나라 등 전 세계 적어도 50개국에 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만 해도 100개 정도가 넘는다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보면은 캐나다 연방 경찰 이제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이제 중국은 이제 국가 간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훨씬 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억압과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모든 이들의 자유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은 루는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괴롭힘 등 201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미국 내 억압 활동을 도왔으며 이후로도 중국 사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미국 검찰은 루시가 중국 내 민주주의 운동과 색출에도 협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루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고, 루와 첸이 모두 미국에서 행동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안부 관계자와 통화 목록을 삭제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형이 확정된다면은 각각 최고 2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중국 대사관은 여기가 이제 비밀 경찰서가 아니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갱신 등 행정 업무 지원센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권 단체들은 이런 비밀 경찰서가 중국 당국의 해외에 위치해 있는 반체제적인 인사 관리하고 이제 위협하는 데 쓰이는 전초기지다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지스탱 튀리도 캐나다 총리가 우리 경찰은 비밀 경찰서에 대한 의혹 후속 조치를 하고 있고, 캐나다 정부 당국 또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작년 비밀 경찰서로 의심되는 보도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러한 비밀 경찰서는 진정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 당국은 같은 날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괴롭히고 중국 정부 선전을 퍼뜨리고자 가짜 SNS 계정 만들어가지고 활동한 중국 공안부 소속 요원 34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미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912 특별 프로젝트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엘리트 요원 소속이기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 전에 중국 식당에서 비밀 경찰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각국의 자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